안녕하세요. 슬립베럴 베이비의 김지연,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슬비맘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언제쯤 수면 교육하면 우리 아이는 안 울고 잘까요? 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모든 부모님들이 슬립베럴 베이비를 오셨을 때 약간 고민하시는 부분이 언제쯤 우리 아이는 수면 교육을 이제 완성을 다 하고 정말 후기 아이들처럼 이렇게 빠빠이 하면서 쿨하게 나를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 언제쯤 나올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부모가 막 이러는데 마음 쿨하게 나올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우리 민정님은 사실 참 울음에 굉장히 약하죠. 약하신 제가 분이시잖아요. 진짜 컨설팅을 하면서도 많이 공감드리는 게 같이 울기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눈물이 많고 아이 우는 거를 힘들어하는 편인데도 수면 교육에 성공해서 아직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민정님보다는 조금 쿨한 편인데 울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저희랑 정말 하다 보면 이 울음 때문에 수면 교육을 잠시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슬립베럴 베이비에서 저희가 정말 수천 건의 컨설팅을 하면서 아이들이 언제쯤 안 울고 자는지 왜 우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다 함께 담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는 왜 도대체 우는가에 대해서 한번 민정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불편하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도 있고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들은 일단 이제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불편해도 싫어도 지루해도 아이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울음이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울음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수면교육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육아를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울 일이 정말 많죠. 우리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울고요. 기저귀가 불편해도 울고 수면교육을 예를 들면 이전에 갖고 있던 습관을 바꾸는데도 불편함을 느끼니 울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책에서 한번 봤었는데 외국 서적이었는데 아이들은 왜 우는가에 대한 섹션에 아이들은 하루에 3시간은 그냥 운다. 이유 없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3시간을 내리운다는 게 아니라 그 24시간에 신생아들은 3시간은 운다. 당신이 울리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표현할 유일한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우리 아이가 지금 불편함을 울음으로 표현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기 키우면서 사실 이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말이 안 터졌을 때는 그 울음이 정말 계속 사실 개월수가 가면서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요. 뭐 처음에 2개월 때 저희가 수면 교육을 할 때랑 18개월의 아이의 수면 교육을 했었을 때 울음의 강도와 양과 그 약간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구간을 지나다 보면 확실히 울음이 확연하게 줄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31개월, 32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엄마 뭐뭐 했어 이런 식으로 엄마 뭐뭐 해주세요 이런 문장형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단계인데 확실히 울음이 확연히 줄었어요. 맞아요. 사실 아이들이 커갈 때 울음이 커지는 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 짜증이 나잖아요. 욕구가 막 답답하죠. 가득하죠. 맞아요. 사실 누워서 옹알옹알 하던 그 아가 때 시절에 비해서는 내 인지도 생기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훨씬 커지기 때문에 울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금 12개월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존에 관련된 것들, 뭐 먹는 거, 지루한 거, 짜증난 거, 뭐 축축하고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약간 뭐 졸린 거에 잠투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어서 약간 이 잠투정, 도대체 왜 아이들은 잠투정을 하는가, 자기 전에 왜 꼭 우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잠투정을 사실 누가 웃으면서 하겠습니까? 어떤 그럼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사실 너무 졸리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사실 영어로 hangry라는 게 있어요. 배고픔인데 배고프면 다들 화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짤들 많잖아요. 막 여자친구가 화낼 때 혹시 뭐 저녁 짜장면 먹을래? 뭐 이런 남자친구의 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배고프고 졸리면 사람은 당연하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전에 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졸리면 자지. 왜 우냐라는 건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먹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숟가락을 사용을 해서 뭔가 사람처럼 문화인답게 먹는 것을 못할 거예요. 자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유명한 수학과 선생님이 약간 명언처럼 남긴 문구가 있는데 Sleep is a learned skill. 그러니까 수면은 배우는 기술이다. 아이에게 라고 수학과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우리 아이는 사실 졸리긴 한데 어떻게 잠드는지 몰라서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자는 거를 가르쳐 줌으로써 아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구나를 하면 그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 울음이 소강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면교육 초반에는 거의 100이면 100 다 울잖아요. 맞아요. 이게 강도의 차이나 길이의 차이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등 대고 못 자던 아이들이 자봐야지 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순한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슬리페럴 베이비 컨설팅을 할 때 정말 단기간에 하루 만에 성공했어요. 첫낮잠부터 성공했어요. 2, 3일이니까 스스로 누워서 잤어요. 라고 하지만 예민한 기질이나 좀 느린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보다 훨씬 힘들고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속도가 다르죠, 아이들마다. 그래서 맞습니다. 비교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면 교육을 항상 이거에 비유를 해요.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3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를 가르치는 새로운 기술을 아이가 터득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조언을 하고 서포트를 해주는 과정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당연히 넘어져요. 그럼요. 울고 힘들어 할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자전거 타는 거 계속 연습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것이 수면교육 과정과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떤 아이들은 금방 배우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시간이 걸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 울음에 관련해서 우리 아이 우는데 괜찮나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거 상황도 사실 어린이집이랑 많이 비유를 합니다. 어린이집을 사실 다닐 때 처음 등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울고불고 엄마! 뭐 이러잖아요. 맞아. 저희 애는 엄마 가지마! 반이 바뀌었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엄마 가지마. 리아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엄마 같이 들어가자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아프죠. 말 못할 때 그냥 아 이럴 때랑 엄마 가지마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래?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등원할 때 모든 아이들이 적는 그런 힘든 그 적응 과정이 대부분은 한 달 정도 전후반으로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일주일 만에 안 울고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은 결국에는 등원을 포기하는 2달 동안 막 아기가 너무 심하게 울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약간 어린이집을 적응하는데도 분명히 울음은 있다. 근데 어린이집을 간다고 해서 아이의 정서나 애착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는 건 그래 괜찮아 울 수 있지 라는 쿨한 마음을 좀 생각을 하고 아이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확실히 어머님들께서 수면교육 하시는데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비교하셨지만 이 수면교육을 들어보면 엄마 나 이전에 자던 방법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세요. 그걸 원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울고 잠든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뭐 나쁜 기억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어나면 또 엄마랑 잘 놀고 기분 좋게 방긋방긋합니다. 우리 아이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립베럴 베이비랑 수면 교육을 하면 언제쯤 아이들이 안 울다잖아요 라고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컨설팅 때 저희가 보면 한 80% 정도의 아이들은 한 달 이내에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 울음의 강도가 굉장히 낮아지거나 굉장히 짧아져요. 처음에는 굉장히 강성 울음으로 날카롭게 울다가도 한 막바지 한 3주차, 4주차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은 처음으로 안 울고 잤어요 라든지 우는데 그냥 징징거리는 정도의 울음이어서 딱 봐도 졸려하는 울음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만약에 10%에 20% 정도의 아이들은 뭐 2달까지 그 울음이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아주 소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그 행위들 있죠. 자기 전에 고개를 도리도리 한다든지 뒤척거린다든지 발망치를 쿵쿵 한다든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을 빨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에 헤드뱅잉을 막 하는 맞아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잠이 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사실 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빨았고, 민정님 아이 같은 경우에는 토끼 귀를 빨았죠.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사실 울음으로 그걸 표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잠이 오는 거를 하고 픽 쓰러져서 자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더라도 울음이 지속되는 아이들이 아주 간혹 졸업생 분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뒹굴뒹굴 놀다 자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렇게 짧게 아이가 진짜 리추얼이죠. 자기 직전에 하는 그걸 갖고 있는 것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잠이 아이에게 나쁘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수면하는 걸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 했다면 그렇게 자지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슬립베럴 베이비 왜 도대체 아이가 울고 자는지, 언제쯤 아이가 안 울고 자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는 것이 익숙해지고 이렇게 자도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에는 좀 울음이 없어진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아이 기질마다 좀 다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 영상을 통해 어머님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익한 정보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